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조일 알루미늄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450원에 50%요. 네, 50% 실어 주셨고요. 네. 수익 나 계세요. 예. 눌림목에 최근에 공략하신 건가요? 아니요, 앞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4,270원에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좀 네. 더 가져갈까 해가지고 지금 안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보유 기간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유기간 좀 길게 좀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별을 해야 되나? 그럼 길게 가져가도 되나 해서 좀.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유하신 지 1년 넘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지금 수익 나 계시는 구간에서 과연 이쯤에서 그냥 그만두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더 보유하는 그런 또 유망한 전망이 된다면 보유하는 전략도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가 진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일 알루미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고생 좀 많이 하셨네요. 2021년 9월에 사셨죠?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9월에 그때 주가가 한 3,500원까지 갈 때 접근하셨다가 그때 뭐 알루미늄 박들 좀 갈 때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는데도 뭐 이 종목도 1,5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상당히 견뎠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내려갔던 이유는 지수 하락도 있었지만 우선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작년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200억 정도를 찍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단지 매출액은 이제 성장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양극박제 이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롯데 알루미늄 주식회사와 좀 공급 계약을 거의 한 5년 동안 2027년까지 1조 원대 계약을 좀 했던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리면 연에 이제 2천억씩 매출액이 좀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언뜻 뭐 5년으로 그냥 나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공급 계약이 좀 있던데 이런 이제 안정적인 매출액 어떤 캐시카우로 확보해 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잡으신 줄 알았는데 보유하신 기간이 오래되셨으니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주가가 최근에 이제 2,000원대부터 좀 올라왔으니 100% 넘게 뛰었죠. 좀 팔아야 되나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일 알루미늄은 신고가 지금 갱신 중이고요. 최근에 연고점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롯데 알루미늄 주식회사 계약한 부분이라든지 공급 계약 부분 이 부분들이 다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좀 돌아가서 어디까지 이제 프리미엄을 좀 줘볼 거냐 여기로 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올해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노이즈가 남아 있어서 실적이 좀 나왔을 때 향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더 앞설 것이냐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선반영된 것이 더 클 것이냐 이 부분을 비교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낭패를 좀 볼 수 있겠다. 오늘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쉽사리 꺼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거래량이 오늘도 4천만 주인데 지금 단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유동주식수가 좀 많습니다. 이 주식이 지금 발행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고 유동주식수가 7천만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 박에 관한 공급 계약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슬슬 거래량이 좀 붙이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대응을 조금 배틀을 짧게 잡고 익절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지금 고생을 좀 하셨고 주가가 어찌됐건 지금 수익 중으로 좀 약 20%가 안 되는 수익 중으로 들어왔는데 자칫 잘못해서 다시 4,000원이 깨지면 약간 리스크에 노출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가가 이제 다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귀 현상으로 내려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익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대응 전략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3,850원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세가 끝나지 않고 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시황적인 요소보다는 당일 거래량을 좀 측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3천만 주 밑으로 내려오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체크를 하시고
30분 분봉으로 기준치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3,85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여기가 뭐 안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우상향 간다. 그러면 저는 한 4,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 신고가 영역입니다. 지금. 근데 확실한 건 이 주가가 좋았던 긍정적인 호재 부분은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4,700원 정도, 익절가는 3,85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을 여보세요?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죠. 보유하신 기간이 좀 기신 편이시고요. 가격 예. 정해드렸는데 잘 예. 참고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일알미늄 지난해 연말에 롯데알미늄에 1조 원대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캐시카우지만 현재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익절가 3,850원입니다. 종가상 지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7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의 양봉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님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금호타이어인데요. 3,450원에 20%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향후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타이어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4,495원을 기록하면서 수익 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님께서 수익 실현 언제쯤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주 반등이 있었다 보니까 좀 후발주자 쪽에서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공략 포인트가 상당히 타점이 좀 좋으셨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한국 타이어는 재무적으로는,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 예. 네, 재무적으로 좀 볼 게 없습니다. 상당히 부채 비율도 좀 높고 유보율도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작년에 지금 9천억 찍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3조 5천억 원. 근데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 너무 좀 처참하죠. 3조 5천억 매출액에서 3천억도 아니고 그렇죠? 3천억이면 지금 10%, 300억이면 1%지 않습니까? 근데 230억. 1%가 안 되는 마진율이다. 이거 좀 참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도 쭉 봐오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올해 지금 경영 정상화를 필두로 가이던스를 2,500억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보신 건지 아니면 이 부분까지 고려 요소로 넣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봤을 때 이 어느 정도 증권사의 가이던스 전망치에 따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좀 보게 되면 이 주가가 올해 연초에 지금 2,670원인데 지금 4,750원이거든요. 그러면 과대 낙폭이라 치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구간으로 이해를 해도 70% 상승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왜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로 기결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좋지 않던 영업이익률 부분이 올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묻어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건 확실하겠죠. 이제 자 실적이 이렇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적 뚜껑을 열었으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 주가는 바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선행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한 건데 기대치에 대한 확인은 후행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적에 관해서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진입 타점은 나무라실 데가 없는 것 같고요. 3,450원에 잘 잡으셨습니다. 늦게 뭐 주가가 따라가는 매매는 아닌 것 같고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가셨고 지금 수익 구간이 3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 지금 현재 지수가 2,580대입니다. 2,570 레인지 범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호타이어가 주가가 더 뻗어주려면 자동차 재당주들이 더 가면서 2,600선 지수 돌파를 해줘야지만 주가도 더 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리겠죠. 지수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4,750원 지금 찍고 나서 5일선의 모양새가 조금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급 부분은 볼 게 없고요, 현재. 그러니까 실적은 그 기대치가 반영됐는데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저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월봉 주가 차트 모습인데 6,500원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주가를 좀 더 끌고 가면 더 결과물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기결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님이 눌림목에 나왔을 때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가 수익률이 30%가 넘는데 눌림목이 15%, 20% 나와서 10%밖에 수익이 안 난다. 이러면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성장주거나 가져갈 만한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금호타이어는 글쎄요 경영 정상화에 따른 실적 우상향 이거로는 조금 동력이 약해 보입니다. 일단 섹터 자체가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익절가를 그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레인지 범위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익절가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수가 높고 이 정도로 단기간 수익 나셨으면 파시는 걸 권장드리겠지만 분명히 트라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0% 수익 내느냐 아니면 20%만 먹고 나오느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후자 쪽으로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익절가 4,100원 제시트로 가고요. 반등 목표가 4,100원 이탈 전까지 끌고 가는 목표가는 저는 5,200원 정도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봉으로 봤을 때 지난번 2021년에 찍던 고점 직전까지거든요. 그래서 5,200원 정도까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대신 4,100원 이탈하면 미련 없이 던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눈높이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입니다. 자동차 주가 우선 더 잘 움직여줘야 또 후발주자로 갈 수 있다는 그 운명이 금호타이어고요. 납포가대 영업마진 개선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전략으로 익절가를 4,100원으로 목표가를 5,200원으로 설정해 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카카오 게임기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5,500원에 10%요. 네, 카카오 게임즈 얼마나 되신 사이실까요? 이 카카오 게임즈와 한 두 달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네네.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으로 보셨는데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죠. 네네. 예, 지금 10% 정도 손실이신데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응 방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래도 최근에 4만 원 선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우선 시장님 좀 고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고요. 오래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남죠. 영업이익률이 20%대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가 넘어가도 참 기업 운영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편인데 20%면 분명히 후한 점수를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IPO 상장의 폐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딘 열풍이 좀 불었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도 차지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에 그 2021년 하반기 때 한 번 더 갔는데 또 그때 플레이 투 더 언 바람이 또 불어줬어요. 그래서 주가들이 다 좋았는데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임주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 사이드 쪽으로 부차적인 요소 때문에 갔던 것들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게임주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선 그 좋은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영업이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업이라서 우리 시청자님 좀 주가 한 10%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34,000원까지 내려갈 때도 거뜬히 다들 이겨내셨으니까 조금 이제 반등 나올 때 눌림목에서 한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 고뇌가 이것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다. 요새 2차 전지 갔다가 장비줄들도 가고 하다못해 안 좋다는 반도체 업황들도 조금씩 종목별로 올라오고 또 캐캐 먹었던 자동차도 또 반등이 나오고 이게 답답함이 좀 호소되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섹터를 좀 잘못 선택하신 부분이 있죠. 그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본연적으로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판호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예전처럼 판호 한 차례 해주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판호 막 해주는데도 주가 잘 못 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약간 게임주가 아직은 소외주 섹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댈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안전판 역할이 이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 쪽으로 좀 가서 수급은 좀 어떤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수급을 좀 보시기에 나오는데 이번 달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조금 버텨주고 있는데
아쉬운 측면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다가 요새 좀 붙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다가 주가를 다시 사지가 않습니다. 제한된 시장의 수급과 자금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샀다가 팔고 장비 사고, 장비 샀다가 팔고 자동차라고 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만 좀 일어난다. 그래서 비중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주가는 하락 낙폭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10%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고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 투자를 좀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수익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투자를 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게 가벼운 소형 종목은 아니거든요. 주 단위 매출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연말까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도주의 한 차례 주가의 정상화가 일어나고 나서 수급들이 유동성 확대에 따라 좀 커지고 그러면 소외됐던 섹터들한테 수급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내려면 스윙 전략으로 한 6개월 이상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윙 전략으로 접근 포인트 잡았을 때 목표 주가는 52,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6개월 정도 시간 투자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가지고 있어야죠, 뭐. 예,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 날 때 파실 수 있는 기회 올 거라고 봅니다. 전략 잘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소외 상태이지만 연말까지 시간 투자를 한다면 목표가 52,000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주신 분이신데요. 강병옥님 오셨습니다. SP시스템즈 매수가 15,450원에 15% 갖고 계시고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14%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된 종목입니다. 물류 자동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한콩이님께서도 보유 중이시라고 하네요. SP시스템즈 이분께서는 10%에 매수가는 거의 비슷하세요. 15,350원에 갖고 계시는데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부탁드릴게요. 흑자 전환했다고 해서요. 라고 글 남겨주셔서 이 두 분이 같은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SP시스템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느 정도 로봇 종목에서는 실체가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늘 이제 로봇을 말씀드릴 때 지능형 로봇 쪽으로 할 거냐 산업형 로봇 쪽으로 할 거냐 그 말씀을 드리면 늘 산업형 로봇 쪽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찌됐건 전방산업의 산업용 로봇 수요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물류 자동화 다 이런 거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SP시스템즈 우리 시청자님 알고 계셨듯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좀 탔고 테마로 그 안에서도 올해 흑자 전환한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비빌 언덕이 좀 있다. 여기 보시죠. 예. 자, 성장주의 형태는 완벽하게 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뭐 2021년에 적자 좀 찍었는데 작년에 흑자 턴어라운드가 다시 됐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2021년도에 부채 비율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LG화학의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해서 SP시스템즈가 부채 비율이 100%다. 이거는 다른 경우거든요. LG화학은 부채 비율이 100%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소형 종목이지 않습니까? 매출액 300억짜리 회사가 부채 비율이 120% 넘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을 58%까지 줄였어요. 결국은 가서 갚았다는 소리죠. 재무가 조금 건전성이 늘어났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자 실적 부분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었다. 그리고 로봇 테마가 불어서 주가가 갔는데 프리미엄 부분과 주가가 조금 더 로봇에 대한 테마가 지속성이 있을 거냐로 기결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봇 테마주들이 거의 다 꺾였습니다. 지금 AI 쪽이나 GPT랑 AI나 로봇 쪽이 꺾였는데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오늘 접근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눌림목대 21선 그 15,450원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주가가 조금 기간 행보로 한 5일 정도 갔지 않습니까? 이때 안 팔고 오늘 슈팅 나왔는데 고민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SP시스템즈가 신고가 영역이고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 100배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 하셨어야죠. 신고가로 계속 끌고 간다. 로봇 테마가 계속 불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실적으로 재평가받는 구간이라기보다는 확실한 건 모멘텀 구간이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2차전지 영역이나 자동차 영역이나 너네 이렇게 적은 매출액과 실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늘 모멘텀 구간에는 비이성적인 시세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결국은 6,000원부터 올라왔던 주가지 않습니까? 300%가 넘게 튀었는데 네. 지금이라도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됐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한 900만 주 정도 나왔는데 내일 제가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뭐 SP 시스템즈 자체가 재무에는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사는 깔끔하거든요. 지금 증자하는 흔적도 없고 내일 굉장히 관심사인데 역시나 이것도 테마 영역이기 때문에 익절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그 힌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일봉의 5일선도 아니고요. 익절가 타이트하게 17,000원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10% 정도 수익 구간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가고 전문가님 그 밑으로 더 밀렸다가 올라가 버리면 어땠습니까? 그거는 스킬퍼의 영역입니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초단타 하시는 매매의 영역이고 주가라는 것은 늘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길게 기업의 가치와 프리미엄, 실적, 밸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매매의 영역이지 투자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익절가는 17,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내일 만약에 17,000원 이탈 전에 주가가 좀 튀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고가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내일 로봇 테마가 다시 불 것 같지는 않고요. 뉴스플로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 반등 어렵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튀게 되면 저는 19,000원 언저리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밑으로는 17,000원 이탈 시에도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로봇 배송이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산업용 로봇 수요도 크게 보이진 않아도 굉장히 크게 급증하고 있는 분야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하고 부채를 줄인 SP 시스템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는 매매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9,000원, 익절가는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화 진단 이어지는데요. 계속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진짜 쉬운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먼저 주신 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어반리튬 30%요. 네. 29,000원. 매수가는 29,000원에 30%시고요. 네네네. 딱 매수가 근처에서 오늘 마감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지금 한 달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 네. 예. 매도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세요? 매도하고도 싶었는데, 오늘도 그래도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상담하고 결정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정 내리실 수 있도록 잘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가운데서 리튬주, 어반 리튬 선택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님 이제 딱 목소리만 들어도 고민이 깊지 않습니까? 고민이 깊을 가격에 사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찌됐건 그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마다 다 뷰가 틀리겠지만 제 주관적인 뷰지 않습니까? 우리 김민준 전문가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최종 결정은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 보십시오. 시청자님이 이게 예를 들어 이 매출액이 2조 원짜리였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한 2천억씩 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고민 안 하셨다고 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 200억짜리고요. 작년에도 적자, 재작년에도 적자. 안 불안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불안하실 것 같아요. 회사가 2,200억짜리 매출 회사가 리튬 테마를 타서 갔는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회사가 재무가 괜찮습니다. 네. 역시나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위험, 번외적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은 없어요. 네. 그런데 아직 매출액이나 실적으로 평가받기에는 테마성이라고 저는 솔직히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하이디리 리튬도 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오늘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하이디리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하고 차트 모습 똑같아요. 네. 하이디리 리튬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보시겠지만 5년 연속 적자예요. 뭐가 됐든 지금 그 리튬 종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연구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테스트 제품화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매출액이 발생될 것이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주가에 대한 선반영되었던 부분은 주가의 회귀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왜 고민하시냐면 이 차트 모습 21선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자, 이거 21선에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야 되지 않나. 원래 오늘 올라야 되는 기술적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봉 마감돼야 되는 자리였었어요. 기술적으로도. 근데 오늘 양봉 마감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의 주도 세력들이나 기관 외인 세력들이 이제는 여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대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다 빠졌거든요. 장비 종목들만 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21선 지지받기 어렵다. 오늘 만약 이 종목이 올라가랬으면 양봉 마감되고 종가 마감도 조금 3만원, 3만 1,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하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뭐 21선 안 무너지고 다시 주가 반등 퍼포먼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회 왔을 때 아직 손실 구간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일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더 가도 내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더 가도 내 것이 아니고 기대의 언덕도 많이 없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2차 전지에 지금 뭐 장비 쪽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느긋하게 기다리면 30% 40% 수익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전략 매도 의견,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 종목에서 30% 40% 수익 노리기보다 바닥권에 있는 자동차, 네. 반도체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매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반리튬 실적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21선 지지가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내일 정리하자는 의견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자님 유튜브에서 와주신 분이신데요. 에스더님이십니다. 인터플렉스를 2년 동안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손절을 할지 버텨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주가가 1,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약간 박스권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보유할까요? 버틸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뭐 답변부터 앵커님 여쭤보셨으니까 버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제 FPCB 공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연성 회로 비판 쪽인데 그러니까 FPCB의 대장주격을 좀 중형주에서 따지면 BH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작년에 그 안 좋은 시장 쪽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주가가 33,900원까지 뻗었거든요. 18,000원부터 올라갔으니까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에 지금 좀 식었는데 BH는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삼성전기 물량 애플에서 삼성전기가 뺐거든요. 그 물량 BH가 가져오겠다. 그리고 전장 부분에 관해서 업황에 좀 신사업 다각화를 해가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FPCB나 PCB 쪽 그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IT 반도체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IT 반도체 1분기 실적이 좋을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좋아질 기대감인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인터플렉스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가 2만 원까지 한번 뻗어줬거든요. 시원하게.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 뭐 주가가 50% 이상 조정 안 받은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워낙 대변수 많았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상하이 봉쇄령 뭐 등등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단계에서 포기할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이 종목을 보니까 작년 정도, 작년에 좀 사신 것 같거든요. 작년 한 여름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2년 보유 중이시래요. 2년이면 그래서 2만 원 주가를 보셨습니다. 2만 원까지 보셨다가 안 파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특히 지금 이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장기 투자는 파동의 흐름을 타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해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해는 유화기, 내년에는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데 보통 주식 경제 시스템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축소 국면이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파동 흐름을 타면서 비중을 조금 저점에서 늘리고 고점에서는 좀 팔고 이 파동 흐름을 잘했어야 되고 2년 보유했었으면 지금 작년에 주식시장이 쇠퇴기였거든요. 2021년에 잘 사서 주가 2만 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확대기에서 지금 절정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는 시점에 안 팔았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2만 원까지 갔는데도 80% 수익이 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동성 국면이 축소되고 기업 실적들이 다 안 좋고 좋아질 기대감이 있는 거에다가 여기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거든요. 지금은 보유 단계가 맞습니다. 80%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생각하면 주식은 더 손을 못 놓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지난 것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현 시점을 주가를 진단을 했을 때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적정 주가를 이제 FP12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되나요? 지금 밸류가 여기 8배, 9배 수준이거든요. 올해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225억, 내년에 357억이거든요. 내후년은 더 좋아지는 쪽입니다. 지금 재무, 부채 이런 거는 흠잡을 데 없고요. 네. ROE가 내년부터 15까지 가는 쪽이거든요. 저는 네. 적정 주가가 13,000원 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으면 16,000원, 7,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 없다. 이왕 넣어놨던 포트 2년 되셨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래서 내가 수익 창출하고 나와도 늦지 않다. 조금 장기 보유 관점에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을 더 늘리는 건 반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FP12 전방 산업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IT 수요거든요. 역시 뭐 자동차도 있고 기판 수요인데 1분기에는 워낙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야 되는데 비중이 10%가 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PCB나 연성회로 기판이나 인쇄회로 기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반대예요.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정도에는 PCB 쪽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반도체 이꼴 IT 마찬가지입니다. 기판도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4년 주기를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성장주로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는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이꼴 민감주다 보니까 비중을 20, 30% 늘리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적정 비율로 10%에서 15%가 적정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뭐 조금 더 비중을 늘릴 바에는 자동차나 2차전지 장비 이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00원 목표가는 내년 정도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6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고금리 유지 단계에 최종 금리로 들어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연말 정도 지나면 저는 고금리 유지 단계도 끝난다고 봐요. 피벗의 정책 기대감이 온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주가는 6개월 선반이게 되면 연말 정도부터는 충분히 13,000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흐름이 서머 랠리가 좀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우리가 다 사파이어 레지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DDR5 가격이나 뭐 수요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13,000원 향해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3,000원 넘어가는 단계는 3, 4분기 쪽도로 가면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FP12 업황의 바닥 확인과 개선 과정에서 인터플렉스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2차 16,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옹냐옹냐님, 네, 오냐오냐를 좀 더 귀엽게 옹냐옹냐님께서 와주셨는데 우리 기술을 갖고 계시고요. 1,818원에 6% 보유하고 계십니다. 절반 익절하고 보유 중인데 수익 전환 가능하겠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 1% 하락에 1,700원대 마감됐는데요. 우리 기술 일부는 익절하셨고요. 또 수익 전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우리 기술에 관해서 제가 금방 좀 찾아봤는데 맞는 것 같네요. 예전에 제어 계측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원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에서 4번째로 기술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기술력 부분은 점검이 끝난 것 같거든요. 기술력 부분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주가 퍼포먼스는 그렇게 막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21년도에 성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우선 뭐 대장주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겠으나 에너빌리티 가격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 탈원전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부 정책안도 그렇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정책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원전을 신재생 테마에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의견도 분분한데 지금 글로벌 대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원전 비중은 좀 늘어나는 게 대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어떤 자국 이기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태클을 걸고요. 요즘에 영국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원전이 좀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이슈나 뉴스플로우, 테마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전에 관한 기대치는 조금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 정책안이라든지 뭐 스트레이트 기사성이라도 뉴스플로우가 좀 나와주면 주가 퍼포먼스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원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좀 기대치가 어려운 것 같고, 단지 우리 기술을 자체로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동반된 모습인 것 같거든요. 어떤 시장에서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부 세력들이 좀 주가 견인차 역할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오늘 뭐 거래량도 1,300만 주거든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9,700만 주인데 기간 횡보로 보내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옆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좀 약간 따라가셔가지고 좀 단기 매매로 맛을 좀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일명 우리 이제 정찰병이라고 하죠. 정찰병 6% 정도를 보내보셨는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가격 구간대에서는 테마성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60% 아니고 6% 정도면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거는 거래량 보고 한번 기술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선택이 들고요. 단지 저도 분석을 기술적으로밖에 해드릴 수 없어요. 지금은 원전 테마가 그렇게 정책적 이슈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은 괜찮다. 실적도 어느 정도 확보는 좀 돼 있는 기업입니다. 단지 주력 모멘텀이 뭐냐? 정책 테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손절가랑 목표가를 다 동시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서는 손절이 거의 99% 확률로 나갈 것 같고요. 좀 러프하게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시작됐던 단계가 고점 돌파하는 부분이 1,500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좀 하겠습니다. 손절가 1,5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대신 이러면 반등 목표가도 높이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1,800원이기 때문에 반등 목표가는 2,2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뭐 저희가 알지만 그 세력이라는 지칭의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네, 외국인도 세력이고요. 네. 기관도 분명히 세력입니다. 주도 어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이제 주식에 나와 있는 이론책 그대로 선도 세력의 단가라고 하는데요. 주가를 먼저 견인했던 어떤 주된 주체의 단가들인데 그것이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뭐 이런 부분 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거래량이 1억만 주 가까이 터질 때는 충분히 그러한 근거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원전 정책 테마입니다. 언제든 뉴스 플로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 뭐 뚜렷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수급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여러 부담에 대해서 박스권 돌파 이후에 말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5일선이 우상향합니다. 코스피도 횡보하는 것 같지만 5일선은 또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5일선이 우상향인 것도 맞고요. 에코님 말씀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데 한 그 4, 5일 거래일 정도는 기간 행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눈앞이에요. 2,600이 눈앞인데 돌파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돌파가 이루어질 만한 글로벌 경기 시황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고용지표 호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 증시 상단 허들은 높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단지 허들이 높고 자금도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저는 네. 오히려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오늘도 종목 선담을 받아보지만 따라가는 추격 매매를 하신 분들은 결과물이 안 좋아요. 또 따라가는 매매를 했는데 비중이 헤비하다. 이것도 결과물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5% 정찰병 정도 보내보고 지수 조정 때 조금 더 비중을 실겠다. 이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 확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가는 추격 매매는 지양해야 된다. 단기 과열에 따른 지수 조정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야간 선물도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이미 지금 음봉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으로 13,000포인트 깨질 확률이 아주 농후합니다. 미국도 실적이 좋지 않을 거고 단기 과열일 뿐인더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은 오늘 보게 되면 양대 시장 현물 모두 매도였고 선물만 매수세였거든요. 그러면 내일 선물만 매도고 또 지수는 바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이번에 눌러줄 때 2,500선까지 눌러주면 기회는 더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단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펀더멘털에 문제는 없고, 단지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이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 실적, 기대감, 여기다가 저평가까지 섞어야 됩니다. 주식이 분명히 지금 유동성 축소 국면이지만 과열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때도 과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좋고, 플레이 투 더 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수들이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시세 초입부에 잡지 않으면 철저하게 기다려요. 주식시장에서는 자기 성격 대입하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하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인내심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등락 과정을 이용해야 된다. 지금은 올해 지수가 뭐 2,700, 800 갈 수는 없다. 등락 과정을 이용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이다 보니까 매매하실 분들은 차분하게 딱 입 벌리고 2,500선, 2,450선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도주의 순환매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의 순환매는 자동차,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이 있었거든요.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장비로 수급 이동이 확실히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CR이 막상 개방 딱 열리고 나니까 제약바이오도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에 아스코 종양약회를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늘 좀 주가가 선반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 지금부터 이제 잡아가야 됩니다. 내가 6월 아스코를 노리겠다 하시면.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과 기대감 또 저평가를 섞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2차 전지, 장비와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셨네요. 오늘 김민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들 가운데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쭉 알아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해답을 찾아봅니다. 지금은 좀 여유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세 초입이 어디일지, 2,500선까지 좀 눌려줄 수 있을지 잘 집중해 보시면서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또 신중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